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즐거운 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늦었지만은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에는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건강적으로나 모두 다 대박 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한파가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죠.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에는 영하 22도의 한파가 한 이틀 동안 계속 몰아닥쳤습니다. 요즘 그 실내 주차하기가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까 이러한 영하 22도의 환경 속에서 실내 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차 시동을 켜고 그리고 공조기를 트는데 공조기가 작동이 되지 않더군요. 이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좀 예열을 해서 엔진 온도를 올려서 한번 공조기를 다시 작동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엔진 열이 올라도 공조기가 작동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양쪽의 창문을 이제 3cm 정도 열고 회사까지 10km의 그 주행을 했습니다. 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주행을 하니까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이거 차 산지 이제 37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공조기가 고장이 나나 막 이제 이런 한탄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퇴근을 할 때 이제 다시 이제 공조기가 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를 가졌지만 역시 영하 22도의 한파에는 이 공조기가 작동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카센터를 찾으러 이리저리 시내를 헤매는데 저녁 7시쯤 되니까 카센터들도 다 문을 닫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음날에 연차를 써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이제 이 공조기에 대한 이 고장을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카센터를 가는데 그 당일날 또 공조기를 작동하니까 공조기가 작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그 다음날은 영하 8도씨의 그 기온이었습니다. 영하 8도. 그 전날에는 영하 22도의 기온이었지만은 이제 제가 서비스 센터 가는 날에는 영하 8도의 그 기온으로 좀 많이 따뜻해진 그런 날씨였죠. 가는 도중에 혹시나 해서 공조기 버튼을 누르니까 공조기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꼈죠. 이게 공조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이 기록적인 한파에 의한 영향이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카센터가 아니라 그 서비스 센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공조기의 이제 고장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밀려드는 차량이 많다 보니 이제 공조기까지는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정비사님께서 이 배터리 전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배터리 전압이 많이 약해졌으니 이것이 배터리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 복합적인 원인이다. 하나는 공조기 폐기가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 전압이 약해서 공조기가 작동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이 서비스 센터 직원분과의 그 장시간의 대화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배터리를 교환을 하러 이제 일반 카센터,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제 가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가지 이제 추측을 해본 결과, 하나는 공조 개폐기의 그 동결의 가능성을 무게가 두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공조기에는 이 히터나 에어컨이 작동을 할 때 공조 개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조 개폐기가 열리고 닫혀야 히터가 나오든지 에어컨 바람이 나오든지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건데요. 일단은 그 공기의 그 흐름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공조기 개폐기입니다. 근데 이 공조기 개폐기가 왜 얼어붙었을까요? 이 공조기 개폐기가 얼어붙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추운 한파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지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공조기 개폐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록적인 한파죠. 기록적인 한파. 그 기록적인 한파에 공조기가 얼어붙은 것인데, 그럼 얼어붙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얼어붙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의 그 강추위 속에서 히터를 틀게 되면 일단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외기 기온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면은 온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온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차량의 히터를 튼 상태에서 주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주행을 마친 다음에 공조기 개폐기가 문이 닫히게 되면 이 실내의 차가운 온기와 그리고 공조기 자체의 따뜻한 열이 교차를 하게 되면 결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결로가 생기는데, 이 결로가 생기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이 차가운 한파에 결로가 생긴 것이 바로 그대로 얼어붙어서 공조 개폐기의 그 기능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어붙으면은 공조 개폐기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공조 개폐기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히터 바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공조 개폐기가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공조기의 그 고장의 원인이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공급 전원이 차단됐을 가능성이 또 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전압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 할지라도 그 배터리 효율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겠죠. 배터리 성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수명이 다 된 그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전원이 약한 상태에서 날씨까지 추우니 차량 내에 공급하는 전력이 상당히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은 전압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PCM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ECU라고 부르죠.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 아니면은 쉐보레에서는 PCM이라고 그러죠. 파워 컨트롤 유닛인데, 좌우지간 이 녀석들이 판단할 때 지금 배터리에서 차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모자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차량이 운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에만 전원이 이제 공급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공조기라든가 기타 다른 필요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능에는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니까요, 이 블랙박스도 잘 작동이 안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추우면 배터리가 효율이 낮아지고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확실히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이 낮은, 그리고 전압이 공급량이 딸릴 때는 아무래도 차량에 주행할 때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한 상황에만 전원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카페에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러한 그런 메뉴가 뜹니다. 스티어링 휠에 뭐라고 그럴까요, 전원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으니 이 기능이 약간 상실될 수 있다라는 이 경고 문구죠. 이런 경고 문구가 뜨면은 이제 배터리를 교환할 때가 됐다. 이 배터리에서 차량에 공급하는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코노스는 예를 들면 이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제어 조향 장치죠. 유압으로 작동되는 그 핸들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동력에 의해서 구동되는 이 핸들링입니다. 핸들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핸들링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거겠죠. 그러면은 전기가 모자란 상태에서 가장 필수적인 이 파워 스티어링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핸들링이 잘 되지가 않겠죠. 조향이 잘 되지가 않겠죠. 이러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배터리 효율이 낮으면은 결론적으로는 가장 필수적인 항목에만 전원이 공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두 가지죠. 공조기가 작동되지 않은 원인은 영하 22도의 그 최강 한파에 의해서
배터리 효율이 낮아졌고, 그리고 배터리 효율이 낮아져서 공급하는 전력이 모자르다 보니 공조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큰 원인, 공조기에 또한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원인은 공조 개폐기가 얼어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딱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공조 개폐기가 얼어붙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정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편하겠지만 고장나서 고생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잠깐의 불편을 한번 감수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실내의 그 기온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수분 때문에 이 공조 개폐기가 얼어붙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 공조 개폐기가 얼어붙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방하려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1분 전쯤에 히터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송풍 모드로 갖춰라. 그리고 송풍 모드에서 외기 유인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기 유인 모드로 송풍을 하게 되면은 외기 온도차와 실내 온도 차이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상태에서 송풍이 되면 이 동결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결로, 이 수분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으니, 불편하다 할지라도 도착하기 1분 전에 바로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외기 유인 모드로 맞춰서 최대한 실내와 그리고 외기의 온도차를 최대한 줄여준 상태에서 공조기 작동을 멈추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로가 생겨서 어는 그러한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그 옛날에 크루즈하고 그리고 올란도에 그 공조 개폐기 이 결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거 보통 보면은 이코녹스의 이런 결함은 보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하나, 이 카페 회원님의 한 분의 그 경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공조기 이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겪은 이 공조기 이상은 날씨에 의한, 그리고 배터리 전압이 약한 것에 의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공조기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운전 경력 28년 만에 차에 공조기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공조기가 왜 요즘 이렇게 될까요? 옛날에 기계식 그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작동하는 그 기계식 공조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이 모든 것이 전자장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이 된다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원이 차단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 우리가 겨울철에 히터의 그 공조기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송풍 방식, 도착하기 전에 송풍 방식으로 최대한 결로의 그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카페 회원님이 그 경험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같이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시게 됐는데 아침에 공조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 칼바람을 맞으면서 드라이빙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지하주차장 2층에서 1시간, 2시간 있다가 다시 공조기를 작동을 하니까 그때 공조기가 작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공조 개폐기가 얼었다가 다시 녹음 과정을 거치신 거죠.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이 공조기의 그 한파에 의한 공조기의 그 미작동 원인은 바로 이 공조 개폐기 내에 있는 그런 결로, 이 결로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미션 오일에 대한 그 영상을 올리려고 했지만은 이게 제가 경험한 그러한 것이 이제 가장 급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배터리를 갈아서 보니까 제 기분상인가요? 핸들링도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도 더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열선 시트라든가 열선 핸들링의 그 열도 상당히 빨리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적정 전압 이하로
배터리가 약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차의 그 기능에 그 미작동, 그러니까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의 그 주행을 위한 필수적인 그러한 작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에만 전원이 공급되고 부수적인 장치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여러분들 뭐 매해 겨울철에는 한번 배터리 점검을 받으셔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또 최강 한파가 온다고 그럽니다. 영하 19도에 그 최강 한파가 온다고 하니 여러분들 공조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엄동설안에 칼바람 맞으며 드라이빙하는 그러한 불운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사에 버렸던 듯 미리 예방을 해서 우리가 겨울철 따뜻한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